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6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6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1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명식을 보기에 앞서 일단 일지는 오늘이 계묘일에 해당이 되죠. 오늘 왜 제가 명식을 보기 전에 일진을 먼저 보냐면 오늘이 절기상 이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갑자월에서 을축월로 바뀌는 기준이 되는 때가 이 바로 소환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명식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환 전으로 보게 되면 무술년, 갑자월, 계묘일이 되는 것이고요. 소환이 지났을 때는 무술년, 을축월, 계묘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월과 을축월로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 소환절이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소환절의 절입 시간은 00시 38분, 즉 2019년 1월 6일 새벽 00시 38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오늘은 소환절이니까 24절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24절기에 대해서는 대략 한 14번 정도 설명을 할 거예요. 지난번 개월 대설 때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환 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동지 때도 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는 언제 하냐면 하지 때 한번 할 것이고요. 동지 때 한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춘부터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주, 백로, 할로, 입동, 대설, 소한까지 해서 12번 플러스 동지 하지 하면 14번이 되겠죠. 그래서 1년 14번을 듣다 보면은 24절기는 지겨울 때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오늘 24절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 위에 있는 것, 요거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을 뜻하는 것이고요. 양력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2월, 3월 이거 알파벳 숫자를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대개 보면 12지지를 가지고 월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2지지라는 거 아시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월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처음 1월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명리에서는 인월이라고 하는 게 좀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양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2월로 대략 보긴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1월과 같은 것이 이 인월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지는 동방목이라고 해서 이때는 봄을 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는 남방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화, 이 사오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름에 해당이 되죠. 여름. 그 다음에 신유술은 여기를 말하겠죠. 양력으로 한 8월, 9월, 10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유술월은 서방금이라고 해요. 서방금. 그래서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 해가 바뀌어서 1월까지는 해자축월이라고 해서 북방수. 그래서 여기는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이 바뀌고 연이 바뀌는 것, 뭐 1월 1일에 연이 바뀌고 월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되면 또 월이 바뀌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명리에서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사주주명학에서는 인월에서 묘월이 바뀌고 묘월에서 진월에서 4월에서 5월에서 미월, 그 다음에 미월에서 신월에서 6월에서 술월, 이렇게 그다음에 해월에서 자월에서 추월. 이 바뀌는 기준이 1월 1일 매월 초가 아니라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무자년에서 기해년으로 바뀌죠. 그때는 입춘이 지나야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게 되는데 요번
2019년 2월 달에 입춘이 들어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대략 2월 4일 날 입춘이 들어있더라고요. 요번에도. 그 다음에 2월 5일 날은 음력으로 1월 1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정설, 설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살을 먹게 되죠. 우리는. 아니면 이제 양력 세는 사람은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명리학이라고 하는 사주 초명학에서는 인월, 즉 입춘이 지나야 한 살을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띠도 요번 같은 경우는 무술년의 개띠에서 기해년의 돼지띠로 바뀌는 그 기준은 요 입춘이 되는 거예요. 입춘. 그 다음에 축월에서 그 다음 달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때도 입춘이 돼야 축월에서 입춘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입춘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세운 당연 태세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월도 바뀌게 됩니다. 두 가지가 바뀌고 나머지 이거는 이제 월만 바뀐다라고 놓고 보면 되죠. 그래서 입춘은 연도 바뀌고 월도 바뀌게 되는 기준, 인월이 되는 기준이 입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 되기 위해선 경칩이 돼야 합니다. 경칩. 그 다음에 진월이 되기 위해서는 청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이라고 하는 것 입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건 망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건 소설,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술월은 한로, 해월은 입동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오늘 자 갑자월에서 을축월로 바뀌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요 소환으로 절입이 바뀌는 그 시점이 자월에서 축월로 바뀌는 그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소환 절입 시기는 제가 봤는데 새벽 00시 38분에 들어왔어요. 38분. 자, 그래서 오늘 1월 6일 소환 절입 시간 요때 00시 38분에 들어와 있다라고 했고요. 자, 00시 38분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축시에 속하는 겁니다. 축시. 그래서 축시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가 동경표준시를 쓰기 때문에 1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가 축시에 해당이 되고, 소환 절입은 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같은 축시라 하더라도 01시 30분에서 01시 37분까지는 소환 절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축시라 하더라도 00시 38분부터는 소환 절입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때는 갑자월이 아니라 을축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주라고 하는 것 1월 6일 00시 37분, 자 38분하고 1분 차이죠. 근데 자 00시 37분으로 사주를 뽑으면 갑자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분으로 뽑으면, 내지는 38분 이후로 뽑게 되면 을축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주가 달리 나오게 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 무술령 갑자월 개묘일은 8분밖에 없죠. 30분에서 37분이니까 8분이 아니라 7분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자시를 넘어서 축시가 시작되는 것이 01시 30분부터 시작이 돼서 땡 하면은 갑자월 개묘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죠? 근데 38분이 땡 하고 바뀌면 갑자월 개묘일이 아니라 을축월 개묘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월 개묘일은 생시가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어떤 생시냐? 임자시와 개축시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말을 하죠. 사주가 비슷해요. 저 사람 나하고 뭐 일주만, 월간만 빼놓고 다 똑같네요. 일지만 빼놓고 똑같네요. 자, 그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다 다른 사주예요. 자, 사주의 개수 51만 8,400까지입니다. 51만 8,400까지가 나오는 게 사주의 조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글자 하나 틀린 게 비슷한 사주가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다른 사주예요.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1분 차이로 원령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큰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사주를 본다라고 하는 것, 또 사주를 공부한다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사주를 제대로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만세력이라는 것, 뭐 컴퓨터 만세력 이런 게 핸드폰에 만세력이 있으니까 뭐 만세력에 을 보면 굉장히 편한데, 이 만세력들도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이런 컴퓨터나 핸드폰에 있는 만세력, 전자 만세력 빼고 진짜 그 아날로그 만세력 책자를 가지고 사주를 풀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강의에서 사주 뽑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좀 시간상 뭐 방법상 좀 어렵고요. 일단은 뭐 편한 거는 이제 핸드폰을 쓰셔야 되겠죠. 하지만 좀 개별적으로라도 뭐 인터넷 찾으면은 어떻게 뽑는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저립에 대한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지 사주를 뽑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데도 가장 또 틀리기 쉬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시를 어떻게 보느냐. 사주를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자시예요. 이것도 또 어떤 사람들 야자시나 조자시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시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영영시부터 자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밤 동경표준시를 쓰기 때문에 밤 11시 30분, 그러니까 23시 30분부터 11시가 23시 30분이 되면서 하루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11시부터 바뀌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동경표준을 써서 먼저 30분을 땡겨서 쓰거든요. 그래서 11시 30분에서 2시간 단위로 자시, 축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는 한번 좀 이해하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외에 또 이제 기본 강좌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혹시나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환 절입 이전으로 보게 되면 요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거 이거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자, 소환 절입 이전의 시간은 축시니까 축시 전, 일부 전까지 하고 임자시만 갑자월 개묘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환 절입 지나면 축시 이후잖아요. 축시 안에 있는 그 일부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요 파란색 부분이 일축월 갑 개묘 일이 중에 속하는 생시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 나름대로 이 도표를 만들 때는 제가 나름 짱구를 굴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면 그러한 의미들을 한번 다 살펴보시면은 이거 신경 좀 썼네라고 하는 생각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소환 절입 이전으로 보면 개수가 자월에 태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걸록격과 같다 그랬죠. 걸록격. 그래서 이거는 일간이 왕한사주가 됩니다. 일간이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그랬죠. 우로수라고 해서 개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왕해도 충분하는 성질이 없다고 했어요. 충분지성이 없다.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 왕하면 충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 아무리 왕하더라도 도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명식을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묘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묘일주죠. 그래서 뭐 일지는 뭐 일축월이 됐건 갑자월이 됐건 일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묘월이 되고 이렇게 놓고 보면 간목이 투출했죠. 그래서 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 묘에 뿌리를 튼튼히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연주를 놓고 보게 되면 무술토가 있죠. 근데 개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무리 원령을 득해서 왕하더라도 무술토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무술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탁수를 만들게 됩니다. 탁수.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토를 간목으로서 제해 주어야 무토가 개수를 파극해서 탁수를 만드는 것을 방비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개수가 자월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가장 필요한 거는 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가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병화도 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으로 병화를 도와야 해요.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라고 하는 것은 상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상관으로서 재성을 돕는다, 아니면 상관으로서 재성을 생한다라고 해서 원래 개수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상관, 생재, 격을 취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거를 제하고 그러진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는 있다고 했죠. 어떤 경우냐면 양간의 임간지에 태어나서 양간이 투출하게 되면, 자, 오늘 갑자월 개묘월의 생신은 임자시는 들어와 있죠. 자, 임자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개수가 양간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써서 얘를 파할 수가 있어요. 파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개축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경우는 양간이 투출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개수로 놓고 보면 되죠. 한기가 너무 이제 좀 많아지긴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토로서 제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간목으로서 수를 설기를 하고 화가 있어서 조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 사주 임자시가 됐건 개축시가 됐건 이 사주는 뭐냐면 조후가 미흡하죠. 조후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쉬운 건 술중 정화 가지고는 조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전국이 꽁꽁꽁꽁 얼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도 얼고 토도 얼게 되니까, 만물이 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없게 되죠.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항상 밝고 맑게 웃으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일을 긍정적으로 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면서 일을 좀 이렇게 낙천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나름 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항상 찡그린 인상에, 항상 불평불명하는 그런 말투에 뭔가 부정적인 그런 거 있죠. 사주가 이렇게 너무 옹색하고 사주가 너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조우가 맞지 않으면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호껍데기고 축에 있으면. 그죠? 심리가 그런 거죠. 심리가.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거, 왕세도 중요한 것이고요. 왕세가 중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우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돈은 재성이 있어야 돈을 버나요?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나요? 저 선생님, 저 부재성 사주인데 맨날 그지같이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주가 조후만 잘 이루어져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항상 역술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재성이 없으면 그지같이 산다, 그런다 하더라도, 재성이 있어서 좀 재성이 사주 국세에서 좋게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는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인데, 오히려 재성이 있는데 재다 신약된다거나 군비쟁제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쉬운 말로 쪽박사주예요. 쪽박사주죠. 근데 사주에 재성은 없어도 오히려 사주에 있으면서 병이 되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깔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재성이 있고 없고로 보는 게 아니라 조우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놓고 보면 돼요. 한겨울에 화가 없어서 조우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여름에 태어났는데 수기가 없어서 너무 치열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힘든 거잖아요. 너무 뜨거운데 뭐 조열하고 막 땅바닥 쩍쩍 갈라지는 데서 콩 심으면 콩이 나갔냐고요? 안 나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런 데 가서 산에 가서 뭐 따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나와 있어야 먹죠. 한겨울에 해자월에 땡땡 얼어져 있고 온기도 하나 없는데 거기다 콩 심으면 거기도 콩이 안 나죠. 근데 봄, 가을에는 적당히 잘 맞추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봄, 가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름이 됐건 겨울이 됐건 조우가 이루어졌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명리 서적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 간과하지 말고요. 조우라고 하는 거 제가 맨날 강조하죠. 사주의 중화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가 뭐냐면 왕쇠라 하죠. 왕쇠가 중화가 돼야 되고 하나는 한열이 중화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좀 폭넓게 글자 하나 뭐 띠가 이런데 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는 좀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된 것 같고요. 좀 사주를 크게 이렇게 보는 것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환절 이후의 사주를 보게 되면 무술년 을축월 개묘일이 되죠. 그래서 개수가 축월에 태어난 거예요. 야, 이거 글자 차이도 엄청나죠. 개수가 자월이면 이것이 뿌리가 들 수 있는데 개수가 축월이면 물론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이 북방수이긴 하지만 축은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진술축미월은 토왕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축월 28일간은 내가 토왕절이란 말을 많이 쓸 겁니다. 토왕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가 왕한 계절이에요. 물론 해작축 북방이긴 해서 한습하죠. 겁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축토라고 하는 것은 동토하고 같은 게 얼어있는 땅이죠. 얼어있는 땅.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축월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토가 왕하잖아요. 그래서 얼어있는 땅, 동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한 걸로 보지만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수도 물론 북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은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축에는 개신기라고 하는 신금도 있고 그 다음에 개수도 있기 때문에 통근도 가능하죠. 하지만 토왕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 축월이 토왕절인데 연주에 무술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무술토가 자월의 무술토에 비해서 축월의 무술토는 얘는 엄청나게 세력을 얻게 돼요. 무술토가 자는 절퇴지에 해당이 되지만 진술축미월은 물론 축이라고 하는 건 화토 동궁에서 양지라 하더라도 화는 축에 약하지만 토는 진술축미월이 다 왕하거든요. 그래서 토가 축의 양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마치 걸록을 얻은 거하고 같아. 그러면 갑자기 이건 토가 태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면 이건 기본적으로 칠살격이죠. 근데 칠살격인데 무술이 있게 되면 이거는 토가 더 왕해지니까 이거는 살중신경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살중신경. 그래서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묘목이 있죠. 묘목이 있으니까 개묘일지가 되는 것이고 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묘에 통근을 해서 뿌리를 두죠. 자, 갑자월에도 똑같이 갑목이 투출해서 묘에 뿌리를 두고 투출하는 갑목과 축월의 을목이 묘에 뿌리를 두고 투출하는 을목은 어떤 게 더 왕하냐면 당연히 이게 더 왕하죠. 이 무토를 제하는 것은 갑목으로서 제하는 것이 공력이 크지 을목으로서 제하는 공력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자월의 무술토는 그렇게 왕하지 않는데 축월의 무술토는 이건 굉장히 왕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을목, 질환, 난초와 같은 걸로 무술토를 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수가 축에 뿌리는 든다 하더라도 이 왕토와 이 식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칫 이거를 식신 제살로 본다라고 하면 뭐 틀은 식신 제살이 되는데 이건 제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극설교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오늘은 잠깐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일간이 약해서
관살과 식신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 개축시부터 개해시까지 어떤 생시를 얻느냐가 중요하겠죠. 물론 한습하기 때문에 화를 얻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니까 일간을 생주해주는 금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지로 개수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목이 있으면 제살도 가능한데 이 그 시간으로 들어오는 두 글자 가지고 천간한 글자, 지지한 글자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겠죠. 해서 하나씩 보게 되면 자 갑인시나 을묘시는 똑같이 천간지지로 목이니까 갑인시를 대표로 한번 보죠. 이 갑인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상관이 왕한토를 제할 수는 있어요. 그죠? 상관제사 이렇게 되겠죠. 상관제사 개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간목은 상관이죠. 그래서 요 간목이 여기 묘에 인에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고 인중병화로서 조우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잘 보시면 이 왕토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토도 하나 둘 셋이죠. 자 목도 하나 둘 셋이에요. 그러면 3대 3이니까 어떤 게 더 왕할까요? 어떤 분들 요거 숫자 세시는 분들 있어요. 수 몇 개, 목 몇 개, 화가 몇 개, 토가 몇 개, 금이 몇 개 해서 뭐 같으니까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데 이거 이렇게 보시면 왕세를 볼 때 굉장히 큰 착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원령을 득한 게 훨씬 강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6대 4 정도로 토가 더 왕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숫자 세가면서 개주 3대 3이니까 똑같이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원령 득한 것이 무조건 더 왕이에요. 이런 똑같다라고 하는 것에 놓고 보면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개수가 뿌리가 없어서 상관도 감당을 못하고요. 관사도 감당을 못해요. 역시나 이렇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는 겁니다. 이때도. 을묘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보죠. 병진정상 무호 이런 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가 되면 대표로 하나 쓰죠. 뭐. 무호시로 한번 쓰죠. 뭐. 무호. 이렇게 되면 똑같아요. 병진도 화토가 왕해지죠. 정사도 조언은 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화라고 하는 건 토를 생각하게 되겠고 무호시도 마찬가지죠. 우화가 조언을 하지만 이 무토가 또 투출하게 되면 관살이 또 왕해지는 거고 기미실도 마찬가지예요. 기미시가 되죠. 이것도 재밌는 말이 나오겠네요. 자 기미시가 되면 이거 관살원잡으로 논하잖아요. 정관도 있고 칠살도 있고 이거는 관살원잡이 아니에요. 이거를 천간지지로 두 개가 있으니까 관살원잡이 아니라 관살원잡을 논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관살원잡을 논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정관이 중요하냐 칠살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간이 약해서 정관도 칠살도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관살원잡이 아니라 그냥 살중신경하다 이렇게 보면 그냥 게임 끝이지. 이걸 뭐 정관 편관 나눠서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극설교집은 아니지만 제살태과가 돼요. 태과 일간이 약해서 재성과 관성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명식은 조후 관을 이렇게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이 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가장. 왜냐하면 경신시가 되면 물론 엄동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이 있게 되면 한습을 가중하는 것은 있지만 금이 있게 되면 일단 약간 그 수를 생해주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입니다. 자 관살이 있고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일간이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기미시 정사시 화가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개수가 뿌리 둘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 축술형 되면 축중에 있는 신금 개수 다 날아갈 거 아니냐고요. 그럼 얘 뿌리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신시가 됐건 신유시가 됐건 수를 얻어가지고 얘를 생조해 주는 것이 일단 가장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생금 금생수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돼요? 살인상생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살인생생이 아니죠.
살인상생이 되는 겁니다. 해서 이런 경우는 일단 급선무 일간을 살려놓고 나서 물에 빠진 걸 일단 내놓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 물에 빠져 있는데 저 사람 보따리를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물에 빠진 놈 건져내놓는 게 더 중요하죠. 물론 건져내놨더니 보따리 달라고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자,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고 숨도 안 쉬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119 부르는 것도 제일 중요해요. 119. 근데 119가 아무리 빨리 와도 10분에서 5분에서 10분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맥박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일단은 숨을 쉬게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을 쉬고 난 연후에 뭐 119가 구조대가 와서 뭐 얘를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안 하고 10분, 20분 경과하게 되면 벌써 뇌사로 들어갑니다. 뇌사. 그죠? 일단 얘를 살려놔야 되죠. 근데 심폐소생술을 좀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너무 세게 하게 되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누가 쓰러졌어요. 맥을 짚어보고 숨을 쉬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죠.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배웠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너무 열심히 해서 사람은 살렸는데 갈비뼈 하나가 금이 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심폐소생술 한 사람이 일단은 다치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치료비 물어줘야 되는 걸로 제가 일단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자기 죽을 사람 살려줬는데 뭐 치료비 달라고는 안 하겠죠. 근데 이건 이치상으로는 그 원래 그 치료비 물어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런다고 이 사람 내가 할 수 있는데 또 안 해주는 것,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제가 또 이 삼천포인데, 중요한 건 약한 거 일단 살려놓고 나중에 대운이 내서 보충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걸 뭐 나중에 따져야지. 얘가 없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죠? 자, 이거 살인상생 경신금 신유시가 되면 이렇게 살인상생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자, 심폐소생술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좀 더 되지 않나요? 뭐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라 이게 좀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소환 절입이라 뭐 좀 더 깊이 있는 것은 제 시간 관계상 좀 더 가기는 좀 힘들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거 소환 절입, 그 다음에 왜 월이 바뀌는 그 절입 같은 거 굉장히 명심히 잘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몇 분의 차이로서 사주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절기라고 하는 거, 물론 또 앞으로도 매 입춘 때 이것도 한번 설명하겠죠. 경칩 때도 한번 할 것이고, 하지 때, 동지 때 짜자자작 1년에 14번 설명을 합니다. 아까 만세력도 제가 또 이게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 강의가 이제 초학자분들은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초 같은 경우, 지장간 같은 경우, 청간학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건 약간 좀 단순 암기 같은 것이니까 그 암기 같은 건 해주시고요. 그거를 토대로 제 강의를 들으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난해하긴 하더라도 좀 좋은 공부는 될 것 같아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초고수도 아니고 먼저 좀 명리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틀리지 않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서 못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절대 피하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제 강의 정도는 쉽다. 이 정도는 이제 뭐 내가 안 들어도 되겠네. 강의가 너무 싱겁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죠? 쉽게 말하면 저를 밟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제 강의가 쉽네, 뭐 들을만 하네, 내지는 싱겁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굳이 제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혼자 임상하시고, 아니면 또 모르는 새로운 이론들이 있으면 그런 거 이렇게 배우시면서 임상하시면서 자기사를 붙이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초학자분들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